26강 자분탐상 CBT 대비 예상문제 236페이지 65번부터 시작됩니다. 236페이지 65번부터 2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5번 직경 40mm, 길이 200mm인 봉강을 코일법으로 자분탐상 시험할 때 5000A의 자화전류 필요하다면 코일감은 탈의수는 이렇게 됩니다. 단 장비의 최대 전류값은 2500A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 코일법 할 때는 전류 및 탈의수를 산출합니다. A 곱하기 T를 적용하는데 그에 앞서서 D분의 L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서 D분의 L이 보니까 5입니다. 그럼 이 식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D분의 L이 4 이상일 때는 AT는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이에요. 그럼 D분의 L은 40분의 200이죠. 이 식을 계산하니까 5,000이 되었어요. AT가 5,000인데 그 장비의 최대 전류값은 2500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탈의 수를 구하려면은 전류값 2500을 나눠주니까 나누면은 2회가 되겠습니다. 66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 의해 형광 자분 사용하여 검사할 때 자분 모양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관찰면 조명 밝기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20룩스 이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게 암실에서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해놓고 별거인데 여기는 암실입니다. 형광할 때는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장소는 말을 안 해도 이게 암실이 됩니다. 장소는 암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거는 제시를 안 해놨는데 암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정의된 용어 중 시험품을 자화시켰을 때 시험품에 생긴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며 가한 자정을 감소시키는 자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자장이라고 합니다. 반자장. 68번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른 탈자 확인 방법 및 자분 탐상 시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투과도계, 곤충핀하고 자기 컴퍼스, 가우스미터는 이제 탈자 확인할 때 씁니다. 그런데 투과도계는 방사선입니다. 페니트로미터라고 하기도 하고 IQI라 해가지고 그 필름의 상질을 이제 비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컴퍼스는 자석을 사용하여 일정 방향을 지시하는 장치입니다. 최초 자기 컴퍼스는 가는 자침을 물에 띄운 것과 물에 띄운 나무에 자철광 동여맨 것, 끈으로 자석 매단 것 등이 최초에는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형광 자분을 한번 봅시다. 형광 건식 사용입니다. 여기 이제 자외선 조사 장치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높이가 38cm입니다. 이 형광 자분은요, 황록식 빛이죠. 그죠? 건식 자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형광 건식 사용일료는 여기는 이제 이 자외선 조사 등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건식 자분. 요게 이제 자분 3폭입니다. 3폭이. 요게 이제 진동을 주어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자, 237페이지 69번부터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의한 표준 시험편 및 대비 시험편을 사용할 때 다음 중 가장 작은 치수에 사용하는 것은 A1 7 4선 50입니다. 이게 7이 뭐냐면은 인공호흡의 깊이가 제일 작아요. 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제일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A1형 시험편의 인공홈 깊이는 여기 7이라고 그랬잖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C형 시험편 인공홈 깊이는 요건 하나뿐입니다. 8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이므로 A1형 시험편의 인공홈 깊이가 가장 작습니다. A1형은 이렇게 7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장 작다는 거예요. C형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70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정의된 용어에서 시험품 표면에 자분 부착하여 생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자분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분 모양. 자, 여기에서 결함 자분 모양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여기에서 시험품 표면에 자분 부착하여 생긴 모양입니다. 자분 모양입니다. 유사 모양도 아니고요. 자, 71번. 항공우주용 자분 탐상 시험에 따른 품질관리상 물을 매질로 사용하는 현타객 시험에서 계면 활성제의 양은 현타객에서의 알칼리성이 몇 p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냐. 9.2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9.2는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규격집에 여러분 항공우주용 규격집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pH는 뭐냐면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도 나타나는 수치로 또한 수소 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물은 그 일부를 이제 전기 분해하는 전리하여 수소이온 H 플러스 수산이온 OH 마이너스가 공존합니다. H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가 동일이면 중성이고 H 플러스가 많으면 산성이고 OH 마이너스 쪽이 많을 때 알칼리성으로 된다는 거 꼭 좀 알아주시고, 즉 용액 중의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대수를 pH라 하고 순수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을 말합니다. 7로 정합니다. 7. 여기에 순수가 7입니다. 7이 기준입니다. 7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칼리성은 여기서는 알칼리성, 계면활성제 이런 거는 9.2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산성비, 황질소산화물, 황산암모늄이 빗물에 녹게 되면 빗물 산성도가 증가해 pH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산성으로 가겠죠. pH가 5.65 이하로 내려간 비를 산성비란다. 또한 위액소의 위산은 강산으로 2.1 정도까지입니다. 7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른 자화 전류의 설정으로 적합한 것은, 자화 전류 이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잘 읽어줘야 되겠죠. 용접법, 연속법이 잔류법보다 더 크게 연속법과 잔류법이 있는데 이것도 표를 여러분 많이 제시했습니다. 연속법이 좀 작아요. 연속법 중에서도 용접부 탐상할 때의 자기 강도 범위는 500 내지 800이 아닙니다. 1200 내지 2000입니다. 그래서 틀렸지요. 주조 단조품을 연속법으로 탐상할 때 자기 강도 범위는 얼마냐면 2400에서 3600입니다. 그래서 나번도 틀렸습니다. 공구강 등 특수제 부품을 잔류법으로 탐상할 때의 자기 강도 범위 최고 많습니다. 12000 이상입니다. 틀렸지요? 일반적인 담금질 열처리 부품을 잔류법으로 탐상하는 경우 자기의 강도 범위는 6400, 8000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높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열처리에 대해서 하는데 담금질, 여러분 담금질 많이 봤지요? 담금질은 뭐냐 하면은
우리 대장간에서 보면 담금질 하는 거 아마 여러분 볼 겁니다. 대장간에 이렇게 이제 낫 같은 거, 농기구를 열을 벌겋게 벌건 상태에서 물에 담그는 것을 우리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는 퀸칭이고요. 우리말로는 담금질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소입이라고 합니다. 소입. 소는 일본 사람 열 처리를 하거나 열을 가할 때 소자를 씁니다. 입은 입수한다, 담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 여러분 가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이제 처음 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담금질을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퀸칭이나 소입이라고 들어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8페이지 7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탐상시험에 사용되는 전류계 타이머 자외선 조사장치의 최대 점검 주기는 1년이라고 요거는 앞부분에서 규격집에서 나와 있습니다. 74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해 이제 지시 길이가 선형으로 10mm, 20mm, 30mm 3개가 거의 일직선의 연소가 나타났을 때의 그 지시 10mm와 20mm 사이 간격이 1mm이고 20mm와 30mm 사이 간격은 5mm입니다. 최종 지시길의 판정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10mm와 20mm 그 사이가 1mm면 2mm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연속 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20mm와 30mm 사이의 간격은 5mm이기 때문에 이것은 30mm는 독립 결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에 한번 봅시다. 10mm, 20mm는 연속 지시입니다. 맞습니다. 30mm는 독립지시로 판정하여 길이는 각각 앞에 10, 20은 연속이니까 30인데 그 사이 간격이 1mm니까 이거는 31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75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라 탐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놨습니다.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는 자화 조작 중에 자화 조작이라는 것은 그 장비에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계속 전기를 공급하면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자장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자화 조작 되는 도중에 자분 적용을 완료한다. 요건 맞아요.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는 자분 적용 완료할 수 있는 통전 시간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자분을 다 적용하고 결함이 나올 때까지 이제 통전 시간으로 정해줘야 된다. 맞지요? 다 직류를 사용하여 잔류법으로 검사할 때 통전 지속 시간은 120분의 1초에 3회 반복한다. 잔류법은 1 내지 4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잔류법으로 충격 전류를 사용하여 검사할 때 통전 시간은 120분의 1초 이상으로 3회 반복한다. 맞습니다. 충격 전류를 사용하여 자할 때는 잔류법에 한정한다. 자, 이런 것도 규격집에도 있고 문제화해서 몇 번 나왔습니다. 76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라 형광 자분 사용할 때 자외선 조사장치의 자외선 강도로 옳은 것은 조금 전에 봤겠지만 필터 면에서 38cm 떨어진 위치에서 자외선 강도가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7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의한 의사 모양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자화 케이블 등이 시험면에서 프로도법에서 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시험면에서 접촉하면 그 부위가
국부적으로 좌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굵고 흐린 잡음 모양으로 케이블을 따라 나타나는 의사지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류지시라고 합니다. 전류지시라고 합니다. 자, 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용 자본탐사 검사방법에서 교류전자 요크는 76 내지 150mm 거리에서 적어도 몇 뉴턴 하중을 달아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요거는 44.5 뉴턴입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79번. 항공우주용 자본 탐사 검사에서 비형광 자본법을 사용할 때는 백색 등을 검사 영역에 설치합니다.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백색 등은 적어도 몇 룩스 이상이어야 하느냐면 이게 항공우주 규격이기 때문에 2150룩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KS 규격에서는 500룩스 이상입니다. 80번.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시험 장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형광 자본을 사용하는 시험체에는 자외선 조사 장치를 사용한다. 반드시 자외선 조사 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 원칙적으로 자화 자본 적용 관찰 탈자의 4가지 조작이 있는데 탈자는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3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또한 자화, 자본, 적용, 관찰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맞고요. 답안을 한번 봅시다. 자석형 장치에서 시험체에 투입 가능한 최대 자속 전류 종류, 주파수는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 여기 뭐 주파수 명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최대 자속도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완전히 틀렸고요. 라번 전자석형 자화장치에서 자화 전류를 파고치 이렇게 제일 뾰족하게 높이 올라간 그걸 파고치라고 합니다. 파고치로 표시하는 전류계는 생략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전자석형, 영구자석이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류가 없어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전류계는 생략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밀 육방 격자. 자, 이거 이제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이제는 확실히 알 때가 됐습니다. 조밀 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라고 합니다. 클로스 팩트라는 게 조밀하다. 헥사고날이라는 말은 육각기둥이고 레티스는 결정격자입니다. 그래서 클로스 팩트 헥사고날 레티스 해가지고 CPH라 하기도 하고 HCP라 하기도 합니다. 자, 조밀 육방 격자는 아연, 마그네슘, 티탄, 카드뮴, 코발트, 베릴륨, 텔루리움, 지르코늄 요거를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 외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쉽더라고요.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티카가 앞쪽에 여기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티카를 좀 많이 알아두면 좋겠지요. 이렇게 좀 원시적이지만 이렇게 제가 힌트를 만들어서 외우다 보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시험을 칠 때는 우리가 그 외운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문제를 풀이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겠지요. 자, 고체 상태에서 한 개의 원소가 온도에 따라 2가지 이상의 결정 구조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동소체, 그러니까 동소체는 동소변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순철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순철이 있는데 그게 온도를 가하면 말이죠. 이게 순철이 있는데 그걸 현미경 조직으로 보면은 BCC예요. 체심입방 격자입니다. 이 순철을 이렇게 이제 온도를 가하면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길이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910도를 딱 가버리면 오히려 길이가 짧아져요. 급격하게 비연속으로 짧아집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자가 바뀌어버려요. 면시밀방적자로 바뀌어요. 또 이 면시밀방적자인 이 오스테나이트를 또 열을 쭉 가하면은 1400도를 넘으면, 순천은 1400도가 넘어도 고체입니다. 1400도가 넘을 때 다시 최시밀방 격자인 델타 고용체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동일한 원소인데 변태가 일어난 데서 동소변태, 여기에서 생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소체라고 합니다. 자, 테르밋 용접,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알루미늄하고 산화철을 이제 분말 같은 양으로 두 개를 섞어서 혼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테르밋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테르밋 혼합물에 불을 붙입니다. 점화하면은 강한 환원작용으로 3000도씨 정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3000도씨 정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산화알루미늄과 철이 용해됩니다. 이 용해 철을 이용하여 접합하거나 살올림하는 용접입니다. 자,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 중 용착금속 인장이나 굴곡 바닥면에 생기는 고기 눈 모양의 은백색 파면 상언이라는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말은 다른데 은점, 은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은점이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C2H2입니다. 아세틸렌과 접촉하여 폭발성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는 금속은 여기에서는 납입니다. 납을 한자로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연이다 라고 했습니다. 납을 한자로는 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단원이 끊어져 가지고 또 못 넘기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제가 말이죠,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과 함께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받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급적이면은 팔로워가 많지 않더라도 저와 함께 이 기술 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말 주변도 별로 없고 아직까지도 이게 언어에 경상도 억양이 너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자기 비파괴 검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각종 비파괴 검사, 우리가 접해보지 않는, 그리고 저도 접해보지 않는 데서도 몇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용접에서도 보면은 어떤 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용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조금 힘들지만 저 자신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죠, 이거 조금 사실은 이 제목이 지금 평생기술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평생기술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평생기술교육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면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 이래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몇 가지를 좀 힘들게 하고 나서는 탄력이 붙더라고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도 경찰 공무원을 했어요.
이제 뭐 경감까지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우리 남동생이 그 경찰 그 말단부 탈 때부터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각종 그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몇 번만 좀 고생하고 나니까 달력이 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제 제 동생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력이 굉장히 크나 제가 뭐 이 부분에 굉장히 그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닌데 다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느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달력이 붙을 거다. 그래서 달력이 붙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걸 반복해서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런 저 당부를 꼭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평생기술교육에서 동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 번 더 하고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접부에 생기는 결함 중 용착금속 인장이나 굴곡 파단면에 생기는 곡이 있는 모양입니다. 곡이 있는 모양이 은백색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은점 fish eye라고 합니다. fish eye.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C2H2와 접촉하여 폭발성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는 금속은 납. 납을 제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어떤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납황동을 어떤 문제를 설명해 가지고 보면 이건 납황동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기에 납황동이라고 안 하겠죠. 이 한자인 연황동이라고 많이 할 겁니다. 연황동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게 아세틸렌은 구리나 은이나 수은과 달리 납과 접촉하면 폭발성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는 금속이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용접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적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